안녕하세요. 자, 오늘 2월 19일 수요일 뉴스 브리핑으로 넘어가면 뉴욕 증시 한산한 분위기 속 막판 매수세 붙으면서 강보합 마감을 했다. 이 과정에서 S&P 500은 신고점을 갱신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달러는 나흘 만에 반등세가 나왔고 연준이 신중론 뭐 이런 내용들 나오면서 일단은 달러는 약반등이 나왔다. 그리고 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래 들어서 계속 이제 금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저희들 케어방에는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하게는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이제 금 선물 차트에서의 관점하고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 뉴스에서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는 가격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금은 지금 고점대의 저항대에 일단은 지금 와 있다 정도로 얘기를 지금 드렸습니다. 좀 더 상세한 분석들은 케어방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정제돼서 정리되면은 공식방에도 공유를 하도록 해볼게요. 자, 그 다음이 트럼프 2월 내 푸틴 만날 가능성, 우크라이나 유럽군 주둔은 찬성한다. 이거는 사실상 트럼프가 계속 방위비를 올려서 너희들이 개입을 직접적으로 해라는 식의 푸시를 트럼프는 계속하고 1기 때부터 했었거든요. 이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2월 내 푸틴 만날 가능성에 대한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여기에 빠졌어요. 협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여부는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후유증이 조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병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유럽군의 각국의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하겠다. 그러면서 지분을 노린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전후 복구에 대한 지분을 노리는 움직임들이 유럽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이때의 주둔은 그 내용을 의미를 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군사력 제공으로 해서 뭔가 인도주의적 접근이 아니라 뜯어먹을 거를 찾으러 들어오는 움직임들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데일리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 지속적 진전 보이기 전까지는 긴축 정책을 유지해야 된다는 내용들, 이 이제 매파적 의견들이 나오면서 또 채권이나 이런 데서도 반등세가 조금 나왔습니다. 자, 미 연준 부의장 은행 암호화폐 서비스 올바르기만 하면 문제없다. 이거는 이제 파월 의장도 이 얘기 계속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그널적인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말로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지만 이전에는 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바이든 행정부 때는 하지 말라는 거였고 실제로 이거 얘기들이 있죠. 초크 2.0 이러면서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은행에 대한 압박들이 심도 있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 부분들을 풀어주는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은행들이 결국에는 수익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준비들을 하고 있는 과정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C 스탠다드 차타드에서는 국부펀드 큰 손 들어온다. 비트코인 50만 달러 돌파 가능하다. 이게 단기간에 되는 거 아닙니다. 단기간에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현재 암호화폐의 대외적인 변수에서 보면 실제로 이제 내부적인 악재는 있죠. 솔라나의 민코인과 이런 부분들로 생길 수 있는 악재적 요소는 있는데 이게 시장의 판을 흔드냐면 그 정도는 아닐 거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큰 돈이 들어오려고 한다. 시장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스트래티지 20억 달러를 또 조달해서 비트코인 추가 매입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에 대한 여러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이 급락이 나오면은 유동성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얘기들도 이제 나오고 있어요. 스트래티지는 가격이 우상향을 계속 해야지만 살아남는 회사가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트레이더 위험 회피 심리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올해는 안 갈 것으로 본다.
올해는 안 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도 얘기 드립니다. 여기 보면 레버리지 규모도 그래 크지 않아서 연쇄 청산 가능성은 크진 않다. 이 연쇄 청산으로 인해서 급락 패닉셀이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요 과정까지로 갈 가능성은 좀 낮다는 거예요. 지지 테스트 가능성들은 여러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 과정 역시 포지션을 청산하는 과정에서의 움직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국의 SEC, 그레일스케일, 비트와이즈, 이더 ETF 옵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는 내용들이고요. 자, 옵션, 그러니까 선물이 상장되고 현물 ETF가 나오고 현물 ETF가 나오고 나면 옵션이 나오고 이게 거의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알트코인의 현물 ETF 얘기가 나오면 이런 프로세스를 생각하면서 보자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내용이 저희만의 그냥 독단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대장들이 진행됐던 프로세스들을 뒤에 따라가는 종목들이 뛰어넘는다. 시장에서 그러면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유동성 테스트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다. 그 프로세스를 염두에 두고 보시라. 알트코인의 ETF 그런 부분들이 시간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내용들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SEC 측에서 비트와이즈의 리플 현물 ETF 신청 접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넥스 브릿지 설비자 미국의 국채 금 토큰화 가능성 높아. 이건 RWA 이미 국채는 이 시장에서 굉장히 RWA의 주력 상품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금도 이 시장에서 토큰화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점점 상품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메이저가 되진 않았어요. 메이저가 되진 않았습니다. 왜 그러면 토큰화를 굳이 하느냐? 블랙록이나 이런 데서 하느냐? 이 기존의 증권 시스템에서는 이거를 사고 팔고 현금화 시키는데 고정된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리고 영업일도 제한돼 있고. 근데 토큰화를 하면 이 부분들에서 즉각적인 현물, 현금화 일 작업들이 조금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고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큰화가 진행이 되면 상시 거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글이 비트코인 채택 간소화 방안 모색 중. 이거는 예전에 23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빅테크들이 암호화폐 쪽에 궁극적으로 원하는 내용은 결국 뭐다? 아이디예요, 아이디. 디지털 아이디. 결국 이겁니다. 사용자 정보예요. 이게 결국 뭘로 이어지는가 하면은 광고 수입으로 이어지거든요. 빅테크의 구글의 주력 수입은 광고입니다, 광고. 그쪽으로 가기 위한 입구 전략이에요. 입구 전략의 첫머리가 디지털 아이디고 이 부분이 얘기가 나오면은 결국 시장을 뭘로 가요? 웹3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이 하드웨어 장사를 하면서 계속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자기네 클라우드로 자꾸 끌어들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접근들이 이어지고 있구나. 속도감이 빨라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레일스케일 피스 네트워크 신작 상품을 출시. 어제부터 조정이 나오는데도 피스 네트워크는 계속 반등세가 나오더라고요.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2.5억의 USDC 신규 발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억 달러 상당의 USDT도 신규 발행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러면 또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로서 기사를 가져왔고요. 이 정도가 뉴스 브리핑이고요. 현재 9시 43분이고요. 좀 빠르게 해서 45분에 오늘의 알트코인은 바운스 토큰으로 선택했습니다. 음악 조금 들으시면서 바운스 토큰 이어갈게요.